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뼈대를 만들어드리는 양제이션입니다. 이번에 제가 1만 구독자 이벤트로 경매 투자 방향 컨설팅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신 분의 고민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월세를 받고 싶은데 신고소득이 없어 대출이 가능할까요? 둘째, 입찰 두 번 다 떨어지고 나니 이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두 번째 고민은 경매 초보자라면 누구나 겪는 고민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투자 방향과 월세 수익률 기준을 잡아가는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렛츠고! 정말 하고 싶은 투자, 그거를 음. 중장기적으로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걸 지금 계획하고 하고 있는지 한번 저한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음. 네, 일단 제가 경매를 관심을 가진 지는 얼마 안 돼서 입찰도 해보고 했어요, 지난달부터. 근데 두 번 정도 했는데 낙방을 했고, 지금은 일단 막 단타 이렇게 해서 뭐 몇천 이렇게 만지는 것보다 일단 월세로 달달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그런 수익형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입찰을 들어가는 물건들도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좀 작은 것들이거든요.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지금은 당장은 한 월세를 조금 작은 돈이라도 시작을 해서 한 월세 100, 나중엔 300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단타나 아니면은 상가 이런 것도 좀 눈을 돌려서 해보고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혼자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 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앞으로 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네. 우선은 현금 흐름 투자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수입이 아예 없는 건가요? 직장을 들어간 건 아니고 지금 친구 일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일 조금씩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출 상담하시는 분들하고도 상담을 했었는데 그런 걸로는 소득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동안 썼던 카드 사용 내역 뭐 이런 걸로 해서 그거를 연 소득으로 잡아서 이제 대출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무주택에 만약에 제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이게 생애 최초기 때문에 90%까지도 대출이 된다고 하시길래 그거 보고 이제 경매를 해도 되겠다고 진짜 마음 먹었죠. 만약에 대출, 이 뭐지, 직업이 안 잡혔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고 했으면 아마 생각을 안 했을 건데 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입찰도 해보게 됐어요. 카드 사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7천 정도요? 우선은 최대 5천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을 때는 네, 예, 5천이면은 DSR로 하면 한 2억 5천 정도 주담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꼭 생애 최초 80이 아니더라도 네, 소득 이거를 또 잘 해주는 은행이 있고 안 해주는 은행이 있어요. 예, 꼭 이게 아니더라도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음, 음, 네, 사업자 대출. 사업자 네, 대출은 DSR을 안 보고 그냥 카드 사용액 정도 보고 상환 능력 정도만 체크하면 사업자 대출을 좀 해주거든요. DSR 안 보니까. 네, 그리고 좋은 점은 만약에 생애 최초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가계자금 대출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예, 가계자금 대출은 중요한 건 이제 거치 기간이 그렇게 안 길어요. 네, 거치 기간이라는 건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처음에 하고 싶은 게 현금으로 네, 월세를 받고 싶잖아요. 네, 근데 원금이 계속 같이 나가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남는 게 없어요, 월세가. 그럼 네. 괜찮아요? 아니요, 그 이자만 내는 거치로 맞죠? 근데 네, 지금 말한 생애 최초라는 건 가계자금 대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월세를 받고 싶다고 하면 사업자 대출을 받아야 돼요. 음, 예, 사업자 대출을 받아야 거치 기간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어요. 거치 네, 기간이란 것보다 이자만 내는 기간. 네네, 맞죠? 그래서 제 네, 생각에는 소득이 없고 카드 사용액은 계속 많이 나온다? 네, 그렇다면 사업자 대출을 해서 이자만 내면서 월세 받자. 사실은 이게 수익형 부동산에 더 어울리죠. 이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맞죠? 그리고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소득을 꼭 신고 소득이 아니라도 네, 다른 어떤 소득이라도 어떻게든 만들면 좋아요. 은행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요. 네, 꼭 은행한테 신고가 된 소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방금 어떤 걸 도와준다 했잖아요. 다른 네, 분을. 그러면 네, 어떻게 입금이 되는 거 있죠. 네. 이런 것들 억지로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가라라도 그 친구한테 입금 받는 내역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는 7명에 물어본 상담인데요. 네. 그렇게 들어오는 소득은 소득으로 안 쳐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거는 7명에 가계자금 대출이죠. 예. 음, 그건 가계자금 대출은 딱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고 네, 사업자 대출이라는 거는 은행 그 지점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럼 그 음, 지점을 설득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딱딱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행이 그냥 돈 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네,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두려운가요? 우선 담보가 좋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기본인 거고 두 번째 이자를 잘 낼 수 있어야 나중에 이게 부실 채권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럼 카드를 잘 쓴다. 이게 이것도 하나의 이자를 상환 능력이 있다. 이 뜻이잖아요. 네, 카드 사용액을 본다는 이거예요. 소득 신고는 안 돼 있어도 뭐가 돈이 있으니까 계속 소비를 하는 거 아니냐 이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 맞죠? 신용도도 되게 높을걸요. 아마 한 번도 예, 뭐 신용 점수도 당연히 음, 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카드 사용액도 당연히 확보돼야 되고 이 네, 정도만 해도 사업자 대출을 해주긴 하나 네, 저의 경험으로는 뭔가 더 필요하답니다. 은행에서. 네, 뭔가 나한테 더 보여줘.
상환 능력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네, 해요. 네, 그때 이제 내가 신고 소득은 없지만 매달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수입원이 있어. 이걸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돼. 앞으로 직업을 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시간적으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9시 출근, 6시 퇴근 이게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 그렇게 어느 직장에 좀 구애받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거에 좀 고민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사업을 하자니 그것도 그냥 뛰어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하시는 게 사업이죠. 경매가 사실. 하려고 하고 있죠, 이제. 그렇죠. 매매업, 아직, 임대업이니까요. 네네. 사업입니다. 그 친구가 하는 뭐 사업을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 입금 내역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보통 네, 주거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거 사업자 대출로 받고 싶다. 명확하게 딱 얘기를 음, 하고요. 그리고 네, 대출은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상품을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음,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사업자 대출 최대한 많이. 네, 네, 네. 사업자 대출인데 여기서 한 가지 한 단계 더 들어갈게요. 네. 디노님은 소액으로 수익률을 크게 하고 싶으십니까? 뭐 소액으로 수익을 크게 하면 그거 아주 베스트겠지만 하고는 싶죠, 그렇게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될지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가야 됩니다. 신탁 신탁. 대출로 가야 됩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사업자 네, 대출에서 신탁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업자 대출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담보 대출이잖아요. 사업자 대출 1번 근저당. 은행에서 근저당을 잡고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 네, 경매 공부할 때 배우셨잖아요. 근저당. 담보 물건으로 해서 빌려줄 거는 아니면 어 담보 신탁이라 해가지고 이 담보를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시키고 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 근데 음, 근저당은 문제가 뭐냐면 은행에서 좀 자기들이 돈을 먼저 우선배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네, 자기들보다 먼저 받아 나가는 이런 몇 가지가 있잖아요. 세금이라든지 그 최우선 면제라든지 맞죠?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낙찰가의 80% 정도에서 방빼기까지 들어가요. 네, 네, 예. 요래 버리면 대출이 진짜 많이 안 나와요. 음, 결론적으로 뭔지 아세요? 우리는 수익형 부동산 해야 돼. 네, 그럼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맞죠? 조금 이따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할 건데 결국 월세 수익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투자 네, 맞죠? 그러면 내 돈이 두 배, 세 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방빼기가 들어가면. 네, 근데 담보신탁 사업자 대출을 간다면 낙찰의 90%까지 해주고요. 반공제를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낙찰의 90%를 대출을 받고 반공제를 안 하잖아요. 거기다가 월세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럼 내 투자금이 거의 많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내 돈 5천을 넣어서 네. 매달 얼마가 나오면 좋을지 이런 것들. 제가 뭐 입찰 이런 거 할 때도 제 나름 한 20%에서 30% 정도 생각하고 적었거든요. 내 네, 들어간 투자금에요. 네네.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인지 몰라도 제가 처음에 입찰가를 적을 때도 한 1,000만 원을 좀 더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썼더니 제가 500만 원 차이로 낙방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20에서 될지. 30이라는 건 입찰가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어떻게 그래요? 결정을 했다는 건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1,000만 원 더 쓸까 말까 그 차이였거든요. 맞죠? 우선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좁혀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고민만 됩니다. 올릴까 말까, 올릴까 음, 말까. 음, 맞죠? 그래서 딱 네. 정해놓는 게 우선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익형 부동산 딱 잡아놔요. 이걸 왜 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가 20%를 잡으면 20%의 낙찰이 되는 애들이 있고요. 30%를 잡으면 30%의 낙찰이 되는 애들이 물건이 달라요, 완전히. 혹시 이 원리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20%의 낙찰이 가능한 애들은 좀 좋은 애들인 거고, 네. 30%의 낙찰이 가능한 애들은 남들이 조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애들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네. 30%라는 건 싸게 낙찰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20%라는 좀 비싸게 낙찰된 애들이고. 네. 맞죠? 그러면 대출을 안 받았을 때 친다면 아마 20%는 수익률이 일반 매매로 봤을 때 한 7% 정도 낙찰을 받는 거고 30% 정도 간다는 건 아마 8, 9% 정도 팔린 애들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네. 대출 안 받았을 때. 네. 그 정도 되죠. 딱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7%짜리를 30% 수익률을 내려고 한다면 이건 잘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네. 네. 내가 7%짜리 물건을 30%로 입찰가 선정하면은 엄청 싸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내보다 높게 어떤 애들한테 뺏기냐면 20% 수익률을 원하는 사람한테 뺏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수익률이 높은 게 좋은가요? 낮은 게 좋을까요? 이 시장에 6, 7, 8, 9 이렇게 있으면요. 높은 게 높은 게 원래 더 안 좋은 물건이에요. 수익률이 높은 게요. 네네네. 그렇죠.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같은 월세 대비 매매가가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음, 매매가가 낮다는 건 사람들이 잘 안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매매로. 네네. 그 얘기는 공실 리스크나 미래성이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맞죠? 그러니까 네.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리스크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선택 구조는 뭐냐? 내가
월세는 조금, 월세 수익률은 조금 줄이더라도 안정성이 높은 걸 하고 싶다. 네, 혹은 실차익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물건이 따로 있고, 아니, 나는 조금 더 그 공실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조사 능력이 있고, 리스크는 있지만 이 물건은 문제 없을 것 같아. 음, 그래서 나는 이런 물건들은 싸게 낙찰 가능하니까 나는 30%까지 먹을래. 이런 물건을 또 따로 있습니다. 음,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러면 저는 1번인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맞게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그러려면 내가 20% 수익률을 원하면서 조금 안정성이 높은 걸 하고 싶냐? 아니면 네, 내가 30% 이상을 먹으면서 조금 불안한데 내가 조사를 잘해서 그 중에서 괜찮은 애들을 잡으면 또 문제 없잖아요. 예. 네네, 그런 쪽으로 조금 딥하게 들어간 투자를 할 거냐? 이거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선택을 해야지 그게 맞는 물건을 고르는 거거든요. 네, 한 단계씩 따라오고 계시죠? 예. 네네. 예, 그러려면 뭘 정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음, 대출 후 월세 수익률을 정해야 돼요. 그럼 20%라는 거는 5천만 원 넣어서 연에 1천만 원이 나오는 거네요. 네, 맞나요? 네. 30%는 5천만 원 넣어서 연에 1,500만 원이 나오는 거네요. 어떤 게 더 원하십니까? 저는 20%로 가져가는 게 더 나을 자, 것 같아요. 20%라는 건 내 돈 5천을 넣고 월에 99, 한 85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다 떼고요. 세금 다 네, 떼고요. 네네. 만족하시나요? 5천 넣고 85만 원.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30%를 원하면 5천 넣고 125만 원. 일단 숫자만 들으면 물론 125만 원이 그렇죠. 혹하긴 한데, 네. 저는 안정형으로 좀 가져가고 싶은 성향이어서, 그러면 네, 125만 원을 받으면서 내가 조사를 잘해가지고 공실이 안 나는 애라는 걸 내가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네, 그 능력이 될 때까지는 20%로 하고 능력이 되면 30%로 갈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정하는 거예요. 20%, 30%. 예, 아니면 먼저 30%를 기준을 두고 내가 원하는 물건 한번 싹싹 넣어 보세요. 먼저 입찰을요. 아니 네, 모의입찰을 해봐도 좋겠죠? 근데 낙찰되는 애들은 몇 퍼센트에 받아가는지 한번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음, 근데 내가 분명히 이런 물건을 좋아하는데 난 30% 수익률로 입찰해 넣었는데 받아간 애들은 20%로 받아가네. 그 얘기 뭐예요? 이 정도의 안정성 있는 물건이라면 대출 후에 20% 정도 남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구나. 이 정도로 싸게.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30% 원한다면 레벨을 살짝 좀 더 올려야겠죠? 물건 네, 레벨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그 핵심지에서 멀어지지만 알짜를 고르는 연습을 해야겠죠? 음, 다시 대출 이야기로 돌아와서 네, 가계자금 대출은 원금이 같이 나갑니다. 한 1년 뒤부터는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년 뒤에 팔 거라면 은행한테 협상해야 돼요. 거치 기간을 2년까지 줄 수 있냐. 네네, 보통 법적으로 3년까지 가능하거든요. 웃긴 건 거치 기간을 또 늘리면 DSR 요구 조건이 올라갑니다. 그럼 카드 사용액으로 또 미달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서로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원금까지 음, 내면 수익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의 안 남아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죠. 이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받는데 이자가 60이야. 맞죠? 네, 근데 네, 웃긴 건 원금도 한 40 나가거든요. 알죠? 원리금의 원리요. 그럼 안 남는다니까요. 웃긴 게 음, 현금으로 투자를 내가 안 남는데 애매하게 조금씩 원금을 갚아주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원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사업자 대출을 하면 또 근저당 사업자 대출을 하면 또 방빼기를 한다네. 그럼 난 30% 방빼기는, 수익률을 예, 다시 질문 주세요. 방빼기는 가계대출로 해도 방빼기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가계자금 대출은 방빼기를 하지만 네, 방빼기 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면 MCG, 허브에서 나오는 상품을 등록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방공제를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네, MCG, MCI 그런 방공제 보험은 사업자 대출 근저당에서는 또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근저당을 했을 때는 방빼기를 하게 됩니다. 주거용일 네, 때는 그래요. 지금 오피스텔 얘기하셔서 그렇잖아요. 맞죠? 네, 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전입해서 주거용을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공제를 엄청 많이 해요. 네, 만약에 상가면은 방공제를 거의 안 해요. 해봤자 천몇백만 원. 아니면 감정가보다 좀 낮게 받으면 방공제를 안 해요. 근데 주거용은 방공제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수익률이 갑자기 반타작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왜 물어봤냐면 아까 정말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거냐, 팔아서 시세차익이 중요한 거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네, 만약에 시세차익이 중요한 거다. 가계자금 대출받아도 상관없잖아요. 매월 얼마 남는 게 중요하지 않으면. 네, 근데 디노님은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저한테? 네. 그러니까 시세차익이 먼저예요, 현금 흐름이 먼저예요. 지금 하려고 한 투자가요. 시작은 현금 흐름. 맞죠? 현금 흐름이 나한테 더 중요한 가치죠? 네, 그다음에 시세 차익은 크면 좋고 작아도 나쁘지 않고 이거죠 지금. 네, 맞죠? 그렇다면 현금 흐름을 풀로 뽑아내야죠. 매달 내 생활비 이상 될 수 있는. 맞나요? 예. 네, 그러려면 방빼기를 하면은 수익률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자 대출 근저당이라고 무조건 방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보다 진짜 반값에 받잖아요. 네. 그러면 방빼기를 안 하고 빌려주기도 해요. 낙찰가 80% 이상. 음, 왜? 감정가를 시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러면 네, 감정가에서 방을 뺐는데도 나한테 80% 수익 대출이 되는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감정가보다 정말 싸게 받았다면 우선 사업자 근저당으로 반공제 없이 빌려줄 수 있냐라고 제안을 해보시고 안 된다. 이건 방백이 해야 된다. 오피스텔이니까 주거용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네. 말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저 신탁으로 할게요. 이렇게 상품을 요청해야 됩니다. 음, 근데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담보신탁이요. 음, 왠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때까지 수익형 부동산 대부분 낙찰 90% 받았습니다. 그리고 93, 94까지도 받았어요. 어떻게 대출해 주는지 아십니까? 신탁하면? 다 그렇게 네. 주는 건 아닌데, 찾으면 제가 입찰할 때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럼 보증금 빼고 다 빌려준대요. 잔금을. 돈을 안 줘요. 그 이후로. 다시요. 입찰 보증금 내죠? 남은 잔금을 다 빌려줍니다. 은행 신탁하면. 어, 그 다음에 내가 월세 보증금을 받잖아요. 재투자금 거의 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돈이 그러면, 들까요? 취득세랑 뭐 명도비 뭐 이런 게 좀 들겠죠? 네. 그게 투자금이에요, 그냥. 그러면 어, 수익률이 60이 넘어갑니다. 월세 수익률 60이요. 그러니까 5천 투자하면 얼마? 연에 3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전 다른 간타하는 분들이랑 내지만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네. 디노님은 지금 현금 흐름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Y 값이 뭐냐는 거예요. 이 투자를 왜 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답을 말해줬잖아요. 월세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그러면 월세를 얼만큼 받아야 되냐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들으세요? 네. 이 월세 수익률 기준은 내가 돈을 버는 거니까 대출 후겠죠? 네. 이거는 대출 비율에 따라서 몇 배가 차이 나요. 대출 한도에 따라서요. 몇 배가 네. 차이가 나요. 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셨습니까? 몇 배 차이가 났는지? 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로. 얼마나 이게 엄청난 수치인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 지금 이 대출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요. 네. 디노님이 오피스텔 하나 할 거 10개까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네. 오피스텔 하나 할 돈으로 10개를 낙찰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월세 수익률이 10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내가 대출을 어떻게 잘 이용하는 걸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간단한 계산해 볼게요. 네. 자, 우선 가계자금 대출로 원금을 내면 답 없는 거 느끼셨죠? 네. 예. 그다음에 방빼기를 한다 칩시다. 이번에 입찰 들어간 오피스 얼마짜리예요? 잠시만요. 저번에 했던 게 감정가가 1억 1,500이고요. 이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만데요? 보증금은 1,000에 60이요. 천에 60 투룸이에요? 여기 방 하나 있어요. 방 방 하나 하나인데 있고. 60이 나가요? 네. 여기 위치가 되게 좋고 역세권이고 몇 이래가지고 평이에요? 이게 12평이에요. 12평이요. 근데 방 한 칸이에요? 네. 엄청 넓은 원룸이네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먼저 보세요. 이 실제 시세가 몇 퍼센트 수익률이냐, 이 오피스텔이. 네. 그것부터 체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 해야 나중에 내가 이런 오피스텔이 내가 맞는 수익률이구나 하려면 이런 네.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비슷한 애들만 내가 찾아서 입찰하면 되잖아요. 맞죠? 네. 네. 자, 그럼 이 오피스텔은 몇 퍼센트짜리 물건이었을까요? 시세가 1억 2천이 맞다면 60 곱하기 12 하면은 1년에 720 나오네요. 네. 그 나누기 얼마야 되죠? 시세 마이너스 보증금 하면 얼마예요? 1억 1천만 원이네요. 혹시 이 계산 알고 계시죠? 수익률 계산하는 거. 네. 맞죠? 연 월세 나누기 매매 마이너스 보증금. 이게 이제 수익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네. 6.5%네요. 6.5%. 6.5%면 이제 지방에 있는 신축 원룸 수익률 정도가 되겠습니다. 6.5%. 음, 이게 지방으로 네. 가면 7, 8% 이렇게 돼요. 원리가요. 수익률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죠. 공실 리스크가 높을수록 되는 거고요. 자, 서울 경기권은 몇 퍼센트일까요? 이게 5%. 음, 서울 경기권 5%, 이제 광역시나 지방 좀 좋은 곳 6%, 그다음에 안 좋은 지방 가면 7%, 저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러되면 8, 9%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낙찰은 얼마에 받은 걸까요? 720 나누기 8,700이라고요? 네. 그럼 얼마입니까? 8,700 마이너스 1,000. 7천. 7,700 아닌가요? 네. 그러면 9.3%가 낙찰 값니다. 이 정도면 음, 낙찰을 잘 받았어요. 음, 이게 보통 2% 정도 수익률이 높게 낙찰이 잘 돼요. 음, 무슨 말이냐면 지방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다가구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8%에 팔리는 물건들 있죠, 다가구. 얘네들도 10% 입찰을 하면 낙찰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기준을 정해야 돼요, 기준. 첫 번째 1번. 대출 후 최소 내가 받고 싶은 월세 수익률이 얼마냐? 네. 이게 있어야 되고요. 2번. 그러려면 1번을 위해서 이 물건당 얼마의 낙찰을 받고 대출은 얼만큼 받아야 되느냐. 사실은 이번에 대한 질문은 무조건 신탁 대출로 많이 받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월세가 중요하니까. 맞죠? 네. 예. 3번. 그러면 물건 수익률 기준을 정하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네. 예, 내가 만약에 월세 수익률이 20% 돼야 돼. 그러면 역산을 해보면 나와요. 아, 아파트는 6% 이상짜리 수익률을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거구나. 6% 이상 예를 들어서 6% 이상짜리를 원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낙찰은 7.5%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거를 역산해가지고 만들어놔야 돼요, 기준을. 이게 혹시 좀 어렵죠? 지금 갑자기 들으니까. 어렵죠, 네. 개념이? 그러면, 네네. 네, 그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지방 아파트가 1억짜리예요. 네.
예, 1억짜리인데, 1억 500이래요. 1억 500이요. 예. 네, 그런데 보증금이 500에 50이래요. 네.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면 내가 신탁 대출 받으면 얼마에 내가 원하는 월세 수익률 20%가 넘을까? 이걸 이제 역산해 봐야 되잖아요.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1억 500에 현재 보증금 500, 월세 50이다. 그럼 계산할 줄 알아야겠네요. 얘가 몇 퍼센트 물건인지, 아파트가. 네. 한번 계산해 봅시다. 네, 먼저 연애 월세를 얼마 받냐? 50 곱하기 12. 그 다음에 나누기 내 들어간 투자금이에요. 그럼 뭐 빼기 뭘까요? 매매가 마이너스 매가, 보증금. 네. 그럼 얼마죠? 1억 5백에 보증금 빼면 마이너스 500? 그럼 얼마죠? 그럼 투자금이. 1억, 그러면 1억이요. 몇 퍼센트 수익률이에요? 6%? 6% 수익률이네. 맞죠? 자, 그럼 네. 얘를 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냈을 때 몇 퍼센트 수익률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20%가 나오면 이런 6%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1.05에 내가 낙찰을 85%로 받았다 치자. 그럼 9천에 받았다 칠게요. 86%로. 예. 네. 자, 9천에 받았습니다. 이거 충분히 현실성 있죠? 지방 아파트라면. 예. 네. 자, 9천에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낙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600 나누기 얼마 해야 될까요? 9천 마이너스 500. 9천 마이너스 500이요? 네. 8,500? 자, 그럼 7%네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나는 현재 시세로 봤을 때 6%짜리 물건을 찾아야 되고, 네. 맞아요? 7%로 낙찰을 받으면 7% 정도로 낙찰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맞죠? 그럼 6, 7, 6, 7 현재 기준이 잡혔죠? 네.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과연 20%가 나오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20%가 나오냐? 자, 이때 신탁 대출을 내가 받는다 칠게요. 예. 네. 90이 가능한데 90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85로 한번 라이트하게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9천에 받았으니까 대출 85%네요. 맞죠? 예, 그러면 7,650이고 내 들어간 돈은요? 1,350만 1,650? 원이네요. 맞죠? 네. 자, 네. 1,350만 원 기억해 놓고 이제 비용 계산할게요. 비용 계산. 1,350원이고 그다음에 취득세 얼마 들어갈까요? 9천이니까 곱하기 1.1. 100만 원 들어가겠네요. 예, 그러면 먼저 들어간 돈 1,350에 플러스 취득세. 네, 법무 비용 또 1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예, 그다음 또 뭐 들어갈까요? 미납관리비랑 명도비랑 또 한 150 더 할까요? 네. 예, 드는 거 없죠? 인테리어. 또 어떤 거 들어갈까요? 인테리어비. 인테리어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예. 근데 인테리어를 넣으면 월세 수익률이 또 올라갈 거니까 우선 인테리어는 안 할게요. 무조건 인테리어비를 어? 넣을 필요 없어요. 만약 인테리어비를 음. 넣잖아요. 그러면 네. 월세를 올려야죠. 그만큼. 맞죠? 음. 예. 방금 500에 50은 현 상태로 제가 측정한 거입니다. 자, 네. 그러면 내 총 비용이 1,700이죠. 네. 예. 여기서 보증금 보증금을 빼야지 내 총 투자금 아닙니까? 순투자금? 네. 보증금 1,200? 얼마입니까? 내가 들어간 총 투자금 얼마예요? 1,200이요? 1,20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에 얼마 남는지를 봐야겠네요. 50에서 대출 이자를 빼면 되겠죠? 예. 네. 대출 이자는 9천에서 85% 했으니까 7,650이네요. 예. 지금 금리가 4.7 정도 되죠? 예. 네. 그러면 나누기 12 하면 월에 얼마 나온다? 월에 30만 원 나오네요. 음. 맞죠? 그러면 연에 나는 얼마 좀 남습니까? 지금 이제 월 이자가 30이죠, 월. 네. 그러면 월세는 50이죠. 얼마 남아요? 한 달에? 20 남는 거 아닙니까? 음. 모르겠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아니요, 월, 결과가 딱 떨어지는 게 놀라웠어요. 그렇죠. 몇 프로 수익률이에요? 20%요. 만약에 내가 20%를 만족한다면 제가 왜 6%를 진입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런 계산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저도 실효 부동산 하니까. 예. 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만약 20% 이상을 원한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부터 아파트 시세가 월세 수익률 6% 이상짜리를 찾는다. 근데 부산광역시 안에 있을까요? 6%짜리가 없어요. 예. 어, 부산광역시 안에는 없어요. 그러면 조금 네. 지방으로 나가야겠죠? 네. 왜 부산광역시 안에는 없는지 아세요? 미래성이 붙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6%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6%가 음. 나오려면요, 미래가 없는 지방을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겠죠. 미래가 없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공실이 안 나면 되잖아요. 음. 근데 꼭 안 떨어지고 그대로 가도 나는 싸게 샀으니까 1,500 뛰게 한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예, 그러면은 그런 지역을 잘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파트는 공실이 거의 안 나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 정도가 최선이고, 그렇다면 근데 실착이 없는 게 아니야. 왜? 내가 1억짜리, 1억 500짜리를 9천에 샀으니까. 맞죠? 네. 그래도 나중에 가져가다가 전세가 오르면 또 매매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 아시죠? 네. 만약에 얘가 1억 1,500이 되면 나중에 내가 한 2천 뛰기도 할 수 있네. 내 돈 1,200밖에 안 넣고 월세도 계속 음. 받아먹다가 이거 나쁘지 네. 않잖아요. 예. 네. 그럼 이런 걸 해도 되는 거죠. 자, 이때 음. 핵심은 뭐예요? 아파트는 안정적이니까 6%만 넘으면 난 투자한다. 네. 아니면 오피스텔은 가격이 막 안 오르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혹시나 공실 리스크가 있는 좀 지역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한 30까지는 내가 올려서 받아야겠다. 이렇게 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판단 기준 아시겠죠? 네. 왜 30을 봐야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공실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결국 20이 남을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음. 30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실 리스크가 큰 거는. 네. 근데 음. 공실이 안 나면은 내가 수익을 크게 가져가니까 내가 이긴 싸움이죠. 예. 네. 그러면 내가 30을 하려면 또 역산하면 나오죠, 수익률이. 7% 정도 되겠죠, 그러면. 물건이 7%짜리를 찾고 8%보다 낮게 낙찰받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아마 30 나올걸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더 어렵고 더 깊은 투자예요, 단타보다요. 단타는 음. 쉬운 투자예요. 단타는 뭐만 하면 돼요? 음. 팔리는 금액 알고 매매 수익만 있으면 그냥 팔면 되냐, 끝이잖아요?
네. 수익형 부동산이란 거는 월세 수요가 그 지역에 있냐, 그 월세 수요자는 어디에 살고 있냐, 나의 부동산은 이 월세 수요자의 경쟁에서 몇 등 정도 하냐, 네. 그래서 현재 공실이 있냐, 네. 그다음에 내년 정도 됐을 때 공실이 안 나고 유지될 수가 있는 입지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은.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 원래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단타보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이 이런 계산이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업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현금으로 그렇죠. 현금으로 쉽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사업 소득이에요. 임대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회계적인 머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랑 하니까 좀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고 네. 제가 좀 약간 너무 한쪽으로 좀 시야가 너무 좁았는데 그걸 좀 넓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거라는 걸 이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사업을 하고 이거는 파이낸스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 생각을 먼저 가지세요. 다시요. 파이낸스적으로 네. 나는 어느 정도의 나의 비용이 들어가고 나의 이익이 어떻게 하면 나오고 이 비용과 이익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을 찾아야겠다.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수익 부동산 할 때는. 음. 자, 그러면 신탁 대출했을 때 20% 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방빼기를 했다면 몇 프로가 나올까요? 방빼기 마이너스? 했다면 2,800을 더하니까 내 수익률 4천만 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얼마예요? 240이면 6%입니다. 6%. 음. 3배 차이 아닙니까? 3배 차이. 네. 그러면 방빼기를 안 하는 대출을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똑같은 돈으로 세, 네 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왜? 왜냐면 방빼기 금액 자체가 내가 몇 개를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그래요. 음. 이해했죠?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월세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담보신탁 대출을 잘 이용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제 안정적인 거 원하니까 2, 30% 하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두 번 해보시다가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지역으로 간다라고 도전할 수도 있죠. 수익형 부동산 계속 네. 원하면. 네. 그럼 월세 수익률 60까지 올리실 수 있습니다. 어.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 수익률 하는 거에서 60%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내가 부동산 하나 할 때 60% 올리면 내 부동산 하나 할 돈으로 3개를 돌리는 겁니다. 네. 맞죠? 내가 아까 네. 5천으로 20% 수익률을 원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한 달에 85만 원 만족한다 했죠. 네. 이게 양지시연이 방금 보여드린 이런 걸 하면 이제 5천으로 한 달에 250이 나오는 겁니다. 음. 장난 아니죠? 네. 근데 그런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나 리스키한 지역이겠죠? 네. 그러면 리스키하게 그냥 하라는 신기하네.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알짜를 구하면 어때요? 공실 안 나는? 그게 이기는 수익. 투자입니다. 맞죠? 그럼 네. 알짜가 안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그 입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월세 수요자들이 음. 어디에서 오는 사람들인지, 그 네. 사람들의 선택 조건 중에 우리 거는 항상 상위권인 건지, 맞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능력이 수익형 부동산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지도를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현장을 가면서 이렇게 하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광역시에 있는 거 잡아서 수익률 낮은 걸 도전해 본 거 좋죠? 네. 왜? 공실 없을 거니까. 네. 근데 내가 더 큰 수익률을 원한다면 남들이 싫어하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 알짜를 찾는 게 방법입니다. 내가 더 큰 수익률을 원한다면 남들이 싫어하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 알짜를 찾는 게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대출부터 제가 좀 몰랐던 것에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제가 진짜 너무 이렇게 좀 시야가 좁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드려요. 유튜브 이런 것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가이드 해준 사람이 없고 이게 제가 혼자 아무도 모른 채 혼자 하다 보니까 말할 사람도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뭔가 이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You can do it. Nice.